네, 세 가지 다도 우리 시장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포인트가 될 만한 뉴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외신 자세하게 보실까요? 네, 김민아 캐스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목표는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인 실패다라고 언급하면서 계속된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적인 이번에 지원이 또 이어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CNN 보도 내용입니다. Biden announces new Ukraine security assistance. We will speak softly and carry a large javelin.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및 경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전쟁의 중요한 시기에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와 또 여러 가지 장비를 함께 그리고 더 빠르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 연설을 했는데요. 푸틴은 잔혹하고 피로 물든 전쟁에 책임이 있다면서 러시아군은 키이우에서 물러나며 끔찍한 증거들을 남기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고요. 또 푸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어 그들은 이제 동부 우크라이나의 새 영토를 장악하기 위해서 초점을 새로 맞추고 있다며 우리는 이 전쟁이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가는 중대한 국면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단합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번 패키지에는 중포와 곡사포, 탄약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8억 달러 가량이 배정이 됐고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에는 5억 달러가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2개월간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단계적으로 공격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추가 조치였습니다. 네, 이 공식적인 발표 전에 우크라이나 총리와 회담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이거를 서로 긴밀히 합의한 이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계속된 러시아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 측의 강공이 확인되고 있고요. 또 다른 또 제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추가 제재도 있었는데요. 네. 살펴보시면 미국 정부는 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연계 선박에 대한 미국 항구 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연계 선박은 미국의 항구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러시아 깃발을 꽂고 있거나 아니면은 러시아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그 어떤 선박도 미국의 항구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서 단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어서 우리는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면서도 푸틴은 전투에서 야망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다며 그가 틀렸다는 것을 꼭 증명해낼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또 난민에 대해서는 미국의 비자를 곧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강경 체계는 또 반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계속된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푸틴의 정책 실패,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대로 이뤄질까요? 네,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이번에 제재가 어떤 또 효과가 이어지게 될지 함께 좀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를 어떻게 좀 옥죄기 위한 그런 협조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유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에너지 금수 조치에 대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멘트를 내놨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네, 그렇습니다. 더힐 보도 내용이고요. Yellen, European ban on Russian energy may do more harm than good.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줬는데요. 네. 기사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득보다는 해가 더 많을 수 있다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옐런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가 러시아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의문이라면서 조금은 좀 의심스러운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옐런 장관은 유럽이 에너지 부분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줄일 필요성은 있지만 석유 수입의 전면 금지를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근거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왜 이런 좀 견해를 피력을 하고 있을까요? 옐런 재무장관이? 네, 바로 기사 통해서 보겠습니다. 옐런 장관은 EU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거부할 경우 유럽 국가들은 다른 국가에서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수입해야 하는 반면에 러시아는 유럽의 에너지를 더는 팔 수 없게 되지만 러시아 우방국 또는 중립국에 더 높은 가격의 에너지를 팔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타격은 유럽이 받고 있는데 러시아가 받는 타격은 그것에
비해서 적다는 의미였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중립국이나 또 우방 국가들에 조금 더 가격을 올려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는 러시아의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출을 줄였음에도 수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호 보완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계 유가가 상승하게 되고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의 다른 지역에까지도 악영향이 미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석유와 가스 판매 수익금은 러시아의 주요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요 소득원을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러시아에 타격을 입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당장 또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그러네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유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재료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국불락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또 유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저희 종목 얘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려우시잖아요. 요즘에 아마 서학개미 분들도 종목 선택에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또 어떤 시각으로 종목 추천이 좀 나오고 있는지 힌트를 좀 들어볼까요, 이번에? 네, CNBC 기사 내용인데요. Jim Cramer says two streaming stocks stand out in wake of Netflix collapse. 이번에 넷플릭스가 많이 좀 하락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좀 집중하면 좋을 두 가지 종목을 제안을 했는데요. 우선 기사 내용 통해서 보겠습니다. CNBC에서 매드머니를 진행하는 짐 크레머가 넷플릭스의 주가 폭락 이후 주목해야 할 다른 콘텐츠 또는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특히 디즈니와 파라마운트를 추천했는데요. 이번에 미국 경제 매체인 CNBC 봤을 때 넷플릭스의 주가 폭락 이후에 이 디즈니와 파라마운트의 긍정적인 부분이 더 부각을 받았습니다. 크레머는 이 넷플릭스는 마치 육지를 찾을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바다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다면서 지금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묘사했는데요. 이번에 주가 하락은 마땅한 일이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넷플릭스 사업이 앞으로 전개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서 이 넷플릭스의 배의 방향을 바로 잡을 계획이 최소한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고 넷플릭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뭐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월가 전반에서 투자 의견을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좀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이 대항마가 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두 종목의 투자자분들 주목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다고 설득력 있는 또 발언인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넷플릭스가 폭락하게 되면서 다른 OTT 서비스들도 함께 이렇게 좀 약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요. 우선 디즈니는 스트리밍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스트리밍 서비스도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파라마운트의 경우에도 좋은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크레머는 이 넷플릭스의 주가 급락으로 함께 피해를 본 다른 스트리밍 기업 중에서 이런 좋은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종목을 저렴하게 살 기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게 디즈니와 파라마운트였고요.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조한 편인데 디즈니의 경우에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 말고도 다른 서비스를 좀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기가 이 디즈니의 스트리밍 외 다른 사업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제 점차 제 몫을 해나가면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디즈니 주식을 또 샀다고 하는데요. 네, 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인플레의 어떤 파고를 견뎌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도 두 종목의 메리트로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을 조금 더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자자들의 조금 더 환심을 살 수 있는 메리트를 갖춰 나갈지 함께 좀 이 판단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 가지 외신 뉴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